리트리버와 떠나는 문화재 여행. 이번 편에서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숭례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리트리버와 함께 숭례문으로 떠나볼까요? 왕왕! 오늘은 숭례문에 대한 소개, 숭례문의 구조, 그리고 숭례문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숭례문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서울역 4번 출구로 나와 계단에서 나오신 방향 그대로 직진하여 5분이면 도착합니다. 지하철역에서부터 숭례문까지 가는 길에는 점자 블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숭례문 주변에는 높은 빌딩들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느끼다 보면 어느덧 웅장하고 아름다운 숭례문에 도착했습니다. 숭례문의 입구에는 숭례문에 대한 소개가 담긴 점자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어 있으며 마지막 입장은 5시 50분입니다. 입장은 무료로 가능하여 누구나 숭례문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1398년 조선시대의 한양을 지키는 출입문인 숭례문은 예의를 숭상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도성의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명 남대문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로 지정된 숭례문은 서울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지금부터는 숭례문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와! 높은 직사각형 돌벽 위에 강렬한 느낌을 주는 붉은색과 차분한 느낌의 푸른색의 조화가 단단한 기와와 어우러져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숭례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숭례문은 가로 약 22m, 세로는 12m 정도 크기의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숭례문의 중심을 가로로 나누었을 때 나무로 지어진 기와집 모양의 물루가 있고 아랫부분에는 돌을 쌓아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육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돌을 쌓아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육축이 윗부분에 물루를 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거대한 벽처럼 되어 있는 육축의 중앙 하단부에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출입구인 홍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축 좌우로 날개처럼 촥 펼쳐진 성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묘사를 위해 육축, 천장, 물루, 지붕 장식, 성벽의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돌을 쌓아 만든 부분은 육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축의 한가운데는 약 7m 높이의 뻥 뚫린 반원 모양의 출입구, 홍해문이 있습니다. 홍해문은 문 윗부분을 무지개 모양으로 반쯤 둥글게 만든 문을 뜻합니다. 홍해문 주위로 육축을 이루고 있는 돌에 집중해 볼까요? 이곳에 쌓여있는 각기 다른 크기의 돌은 모두 색깔이 다른데요. 이는 준공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보수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드러나는 세월의 흔적입니다. 각각의 돌이 이 자리를 지켜온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돌 중에는 작은 구멍이 존재하는 돌도 있습니다. 이러한 돌의 작은 구멍들은 과거 전투가 벌어졌을 때 총탄에 맞은 흔적입니다. 이렇게 육축의 돌을 통해 숭례문이 거쳐온 역사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숭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출입구인 홍해문으로 들어오면 천장에 있는 그림이 인상 깊은데요. 천장에는 어두운 배경 위에 두 마리의 용과
구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마리의 용은 청룡과 황룡으로 차가운 기운을 내뿜는 청룡은 귀신을 내쫓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밝은 느낌의 황룡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림의 구성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면 청룡과 황룡이 양쪽에 각각 자리하고 있고 그 용들의 주위로는 붉은색, 노란색 등 화려한 색의 구름이 여러 개 그려져 있습니다. 날카로운 생김새의 용은 비늘까지 매우 자세히 그려져 있어 생동감이 넘칩니다. 홍해문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이 두 마리의 용이 숭례문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6축 위에는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 존재합니다. 이 건물의 명칭은 물루로 물루는 문 위에 높이 짓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층고가 높은 건물을 의미하는 누각형 2층 건물로 사다리꼴 모양의 기와 지붕이 2층으로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이 물루의 2층 중앙 상단부에는 건축물의 이름이 적힌 나무판인 현판이 세로 방향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현판의 가로 길이는 약 1.9m, 세로 길이는 약 3m 정도입니다. 현판에는 숭례문이라는 한자가 세로로 적혀 있습니다. 물루의 지붕에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지붕에는 잡상, 용두, 취두라는 명칭을 가진 장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숭례문의 정면을 기준으로 지붕은 사다리꼴 2개가 쌓인 모양입니다. 각 사다리꼴의 좌우 대각선을 따라 일렬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잡상입니다. 이 잡상은 건물의 위험과 귀신을 쫓아냄을 상징하며 지붕 1층에 7개, 2층에 9개가 존재합니다. 잡상의 모양은 불교 바탕의 소설 서유기의 등장인물과 짐승들을 본뜬 것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용두는 일렬로 서 있는 잡상 중 가장 안쪽 잡상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두는 단어 의미 그대로 용머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 장식기와로 이것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의미로 설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두는 지붕의 윗선과 옆선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장식기와입니다. 지붕 장식의 순서를 다시 짚어보자면 위쪽부터 취두, 용두, 잡상의 순서인 것입니다. 다시 취두 설명으로 돌아와 취두는 용두와 다르게 건물 내부 쪽으로 문양이 향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숭례문과 같이 권위가 있는 건물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숭례문을 지키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지 않나요? 이어서 숭례문의 좌우에는 넓게 펼쳐진 성벽이 존재합니다. 이 성벽가지를 숭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치 숭례문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렇게 숭례문은 현존하는 가장 큰 한국 성문, 가장 오래된 서울의 목조 건물이라는 설명에 걸맞게 거대한 규모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숭례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성까지 알아보았다면 숭례문에 얽힌 이야기 또한 들어봐야겠죠? 숭례문은 약 600년의 시간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숭례문의 현판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현판이 가로로 쓰여 있는 조선시대 대부분의 건축물과 달리 숭례문의 현판은 세로로 쓰여 있습니다. 숭례문의 현판이 세로로 쓰인 이유는 조선시대에 중요시했던 풍수지리에 있습니다. 해조 이성계가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첫 번째 궁궐인 경복궁을 남향으로 지으려 할 때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하, 경복궁을 남향으로 지으면 관악산과 마주보게 되옵니다. 관악산은 불의 기운이 가득한 산이옵니다. 관악산이 내뿜는 강한 불기운 때문에 궁궐에 불이 나날까 두렵사옵니다. 불을 이기는 것은 더 큰 불이라 하였으니 경복궁 남쪽에 맞불을 놓는 것이 어떠하오실런지요. 이런 의견에 따라 한양 남쪽 문의 이름을 숭례문이라 지었으니 숭례문의 가운데 글자인 예는 오행설에 의하면 불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또한 숭례문의 이름을 현판에 세로로 새겨 불꽃이 위로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풍수지리를 중요시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숭례문의 현판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숭례문에는 가슴 아픈 순환도 있었습니다. 거기 119죠? 숭례문에 불이 났어요. 불타고 있다고요. 네? 숭례문에 불이 나요?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해 불을 끄기 시작했지만 불이 난 지 5시간 만에 2층 물루가 무너져 내렸고 새까맣게 잿더미로 변한 숭례문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슬픔은 대대적인 복구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숭례문의 온전한 모습이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통적인 기법으로 복구되었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없어졌던 숭례문의 양쪽 성벽과 일제에 의해 변형된 부분들까지 과거의 모습으로 재현했습니다. 2013년 5월 4일, 국가와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더 웅장한 모습의 숭례문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국보, 숭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숭례문을 국보 1호라고 불렀습니다. 국보 1호로 지정한 것은 공교롭게도 일제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일제는 조일전쟁 당시 외병이 이 숭례문을 통해 조선 도성에 입성하였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의미를 두고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했습니다. 일제의 잔재인 국보 1호라는 명칭은 많은 사람이 국보의 가치에 따른 번호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는 지정번호를 뺀 국보 숭례문이라고 부릅니다. 숭례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내용은 숭례문 광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오디오 가이드를 참고했습니다. 더 자세한 숭례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숭례문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트리버와 함께한 숭례문 여행 어떠셨나요? 저도 우리의 문화재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 굉장히 즐거웠답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울을 지켜준 숭례문. 오늘의 문화재를 기억하며 리트리버와 떠나는 문화재 여행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트리버였습니다. 왕왕!